근데 요 놈은 주로 누가 잘 써먹겠습니까? 남자가 잘 쓸까요? 여자가 잘 쓸까요? 예? 분리적 입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분리적 입장. 분리적 입장에 들어가면 요 놈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음에 속하는 놈이죠. 그죠? 오행적으로도 금수에 속하고.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도 음에 속하죠. 그죠? 음에 속하니까 남자가 있으면 이거는 잘 써먹고, 여자는 뭐예요? 잘 못 써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힘들게 써먹어요. 여자가 은장도 품고 산다 이러면요, 좀 신세가 좀 저렴하다 그런 보면 됩니다. 예. 뭐 보석을 끼고 산다 이래 보면 유명은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자는 그것을 짝짓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근데 대운에서도 뭐예요? 신금운을 만나면 보석운을 만남으로 보석의 운을 만남으로, 보석이란 뭐냐? 대내외적으로 공증을 받을 일이 생긴다. 공증받는다,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심판받는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남들 눈에 이목에 집중되겠죠. 그죠? 이목 집중의 상황. 집중의 상황인데, 남자는 대체로 이 운의 히트. 남자는 히트,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써먹어도 그렇게 고달프게 히트. 고달프게 히트 친다 이 말이죠. 심한 경우에는 몰락도 합니다. 여자는 심한 경우에 신금을 잘 못 써먹는 사람은 몰락도 한다. 자, 그래서 신금이 가진 속성 점검해봤고요. 자, 요 경우에 상관이 쟤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땅바닥에 양인이 없어도 편인이 시에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죠? 편인이 드러나 있으면 반드시 빛나는 자격증이거나 자격증 분야로서 자기 사업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식상생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자기가 금전활동을 도모할 때 가장 나쁘다? 돈벌이 할 때 가장 나쁜 시기가 언제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하고 유하고. 근데 사가 더 고달파요. 유는 물론 축의 작용이 있기도 하지만, 축의 작용에 의해서 조금 다소 조절되는 작용, 강화되는 작용이 섞여 있지만, 유는 현금만 나가는 거고 일은 또 한다 이 말이죠.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 부르는 창구가 이곳이죠. 그죠? 내가 사회적 활동을 갖는 것이 식상인데, 이것을 뭐예요? 자극을 한다는 것은 이때에 뭐예요? 칼을 바꿀 일 또는 노래를 바꿀 일이 생기므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도약의 계기는 돼도 그 자체에는 여러 가지 시달림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유는 뭐예요? 활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현금이 분탈되어 나가는 거니까 이때가 안 좋겠죠. 사하고 유운의 그 다음 정관으로서는 뭐 비견인의 겁재가 들어오는 운이든지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유, 무진, 정축, 합진. 기유, 무진, 정축, 합진. 자, 이 경우도 먼저 발자죠. 발자에 관이 득세해 있느냐? 관은 없죠. 드러난 건 없고 숨어 있다. 인수는 어디에요? 시에 가 있죠. 그죠? 시에 가 있다. 그 다음에 뭘 식상이 득세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죄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죄를 생각하고 있다. 죄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대세다고 해요? 식상생재가 대세다. 노래는 여러 곡인데 무대는 하나죠. 그죠? 노래는. 요 경우에는 뭐예요? 식상을 재능의 종류로 보면 되죠. 무기, 진축 전부 다 다른 거죠. 술하고 미까지 낀 게 있으면 완전히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오케스트라 리틀 가라오케인데 그죠? 완전히 막 드럼에서 기타까지 다 나오는데, 하여튼 이 정도면 어찌됐건 다양한 재물 생산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무대는 재물도 이 자체를 뭐예요? 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뭐 어떡하겠죠. 그죠? 조직사회로 결국 자기 사업을 가는데
언제 경제적으로 번영한다. 요 놈을 건드리지 않을 때 대체로 번영하는데, 재와 내 몸을 조절하는 시기에는 대체로 다 경제적으로 번영한다를 보면 됩니다. 팔자도 요 격국용신대로 하면 또 뭐냐면, 이 간목 하나가 몸이 매우 허약하므로, 간목 인수로서 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를 일컬어 일장당관의 군사자복이다. 문자까지 써놔요. 일장당관. 한 장군이 똑똑한 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군사, 무리 지은 사악한 것들이 무리군, 자복, 스스로자, 엎드릴 복자. 이렇게 문자를 써가지고 더 거창하게 사주책이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언제 발달한다? 목이 용신이므로 모군에 발달하고, 화운도 뭐 비거분이라 발달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모군 중에 언제? 인묘 중에 어느 운에? 묘운에 뭐예요? 노래는 엄청나게 준비해놨는데 무대가 흔들려 있죠, 그죠? 이 시기에 고달프다는 거예요. 고달프다. 책대로 하면 인묘, 사오미가 다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안 그렇더라, 이 말이죠. 안 그렇더라. 그러니까 용신 갖고 공부하면 10년 공부해가 막 자신있게 떠들어놔도 안 맞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곤명, 정해, 무심, 신유의 가보. 이런 사주들이 상당히 재밌는 사주예요. 보면. 지금 이제 한눈에 이제 그걸 탁 읽어드리는 이제 눈이 아직 없으니 그런데요. 자, 이 관은 어디 있느냐? 연애가 있다. 재는 어디 있느냐? 시에 있다. 관과 인수가 상통되어 있느냐? 소통은 되어 있는데 땅바닥에 뭐가 없어요? 세력이 없어요. 세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식상은 세력이 있느냐? 해수가 신금, 유금, 해수에서 오행적 보조를 잘 받고 있다. 근데 상관이 쟤를 생각하기엔 너무 먼 데가 있죠, 그죠? 먼 데가 있다. 그래도 어느 게 더 대세냐? 전체 안에서 해수가 더 대세죠, 그죠? 그러니까 상관이 쟤를 생한다. 그죠? 상관. 그럼 요걸 뭘로 보는? 연애에 있는 상관을 필설, 교육, 그 다음에 생산력, 제조, 그런 별로 보는 거죠, 그죠? 그것이 크게 강화되어 있으므로 자기 사업을 크게 일으킬 사람이다. 일으킬 사람이다. 자, 근데 요 둘이 조합을 이루는 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게 이제 한눈에 들어오려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요 상관이 왜 힘이 세냐면, 신중에 있는 임수 강화 요소, 임수가 장생할 수 있는 요소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다, 약하다?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죠. 그럼 이 식상은 세력이 있다, 없다? 상당한 세력이 있다. 공을 차면 멀리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멀리 날아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강력하게 보조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팔자들이 아주 크게 히트 칠 수 있는 인자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요 놈이 뭘 만나면, 묘미 그룹을 이루거나 이 눈을 만나면 어쨌든 한번 히트를 크게 쳐놓고 본다는 거예요. 팔자에. 자, 이 팔자는 또 언제 괴로울 것이다? 언제 고달플 것이다? 식상을 사운이죠, 그렇죠? 4년은 고달프고 5년은 대희,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아니, 용신이 화면 화고 목이면 목이지 왜 사는
크게 고충이 따르고 오년에는 크게 기뻐하느냐. 해중에 있는 임수, 오중에 있는 정화의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정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뭘 이룹니까? 재물 이룩하죠. 이때 이 오운에는 뭐냐면 신금이 오르보면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이 임하면서 편관인데 이 편관이 결국은 뭐예요? 편관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속마음을 잘 봐보라고요. 오, 해, 요놈 둘이 합을 하는 거 잘 봐야 되는데 오의 병화, 정화, 그 다음에 기토 요런 병 있으면은 해중 간목, 임수, 무토 이렇게 있다 치면 요 둘이는 서로 짝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요 둘이서 만나는 게 아주 절묘한 거예요. 요 둘이 만나면 물하고 체열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천간으로 바꾸면 그럼 정임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해? 목을 크게 강화시키고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더라. 그러니까 사후는 나쁘고 사년은 나쁘다고 보고 오년은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용신이 화라면 큰일 나겠죠. 사후는 막 괜찮다, 좋다 막 이래 보면 어째 보면 맞고 어째 보면 안 맞더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반은 뭐를 젊은 날에는 이걸 구할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요? 이 귀인이 놀고 있으면서 이 상간의 간섭을 받는 재물을 이룩하려고 할 것이다. 팔자에. 그래서 뒷날에는 제조를 하더라도 어디로 간다? 편관이라는 관을 따름으로 납품으로 간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세가 관이나 재인 경우에는 이 경우는 그래도 좀 모범 나바입니다. 근데 이제 재관이 무리 짓는 경우가 아니고 비견급제가 무리를 짓는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때에 사주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봅시다. 비견급제의 관찰, 경쟁의 논리, 성질 더러분계가 집을 잘 지킨다. 성질 더러분계가 맞습니까? 성질 더러분계 원래 집 잘 지키죠. 성질나면 막 주인도 깨물고 하는 개들이 보면 집은 또 잘 지킨다고요. 경술, 무술, 을묘. 자, 뭐 간단하게 뭐 사업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사주 풀이를 한다면 뭡니까? 비겁이 태왕에서 사업의 성공이 어렵다. 뭐 이렇게 보기 쉬운데, 자, 나와 짝짓는 것은 첫 번째 짝짓는 것은 재요. 그 다음에 관인데 관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으므로 빨리 써먹기 힘들다. 그죠? 그럼 재를 먼저 써먹는 재를 놔주는 놈은 식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금이 임수를 생해주는데 요 둘이 어쩌고 세요? 충의 요소로 갈라져 있어서 이 식상이 재를 생하는 작용이 활발하지 못하다. 못하니까 어떻게 충이라는 것은 충의 과정을 통하면서 이룩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숱한 비겁과 어떻게 해요? 숱한 비겁끼리도 서로 인자가 달라서 충의 요소가 있으니까 충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해요? 저는 했었죠, 그죠? 꾀돌이 성분, 경쟁력, 경쟁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재를 빼앗는데도 어떻다? 나도 뭡니까? 지지의 오행적인 어떤 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물만 바닥하면은 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뛰어가겠죠, 그죠? 그런 능력이 전부적으로 배양되어 있다는 거죠. 배양되어 있다. 그래서 운이 어느 정도만 보조되면 경제적인 성공, 사회적인 히트를 칠 수도 있다. 그러나 물론 팔자 원론대로 비겁에 의한 어느 정도의 분탈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빼앗겼다 싶을 때 반드시 응징해서 빼앗아 온다 하는 거죠. 이런 팔자죠. 빼앗기고는 안 살겠죠. 팔자에 비견급제가 발달되어 있고 투쟁성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히트를 치더라.
대체적으로 들으신 예. 분들은 직업을 뭘 하게 해요? 투기업이죠, 투기업. 투기업. 돈 넣고 돈 붓기. 자, 한번 꼽아봐. 부터 예. 그 투기업이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뭡니까? 부동산도 있었고, 또, 의장사업. 의장사업. 일종 투기였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사회, 그 중간에 있었던 게 골동품. 비급 상대로 해가지고 다단계. 그 다음에 요새, 예, 경매, 다단계, 단계. 예. 기타 빠진거까지, 예. 빠진까지. 빠진거. 예. 근데 이런 사람은 주로 뭐예요? 이제 투쟁을 거듭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주체 측이 된다는 거죠. 예. 주체, 자, 한번 꼽아봐. 이것도 다 자기가 주체 측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성질이 좀 더러워야. 예. 주로 이제 편제를 여러 명이 다투면서 이룩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부동산, 이런 투기성이 강한, 중간에 뭐 최근에 있었던 주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히트를 치는 거죠. 주식, 선물, 전부 다 일종의 투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언제 운이 오면 금운이 주로 지지에 신운 같은 게 왔을 때 대박이 나겠죠, 그죠? 신자 지나면서 임수가 장생하니까. 그죠? 신대운을 만나면 또는 신세운을 만났을 때 무조건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식의 큰 확장이 이루어진다. 근데 대운을 쫙 보니까 신이 없어요. 그러면 뭘 찾아봐야 돼요? 자를 한번 찾아보든지 해를 한번 찾아보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땅바닥에 금수가 무리 짓기 좋은 인자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다른 운에도 어떻게 해요? 어쨌든 밀어붙이고 빼앗는 어떤 역할과 능력을 많이 발휘하더라. 자, 그래서 그게 남자를 고르는 눈에도 속해요. 남자를 고르는 눈. 고르는 눈.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비결은 원래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비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행복하게 하는 비결, 사는 비결에. 자, 첫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남자와 여자의 선택은 다르다. 전에 한번 설명했던가, 이거, 남자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뭘 잘 챙겨야 된다고요? 우아하게 살다 죽으려면 지갑을 잘 챙겨야 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돈이에요. 거울을 우아하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지갑을 잘 챙기려면 성질이 좋아야 된다, 안 좋아야 된다? 성질이 더럽다.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더럽다죠. 대체로 성질이 지갑을 잘 못 챙기는 거는, 지갑 못 챙기는 것은 성질이 안 더럽겠죠, 그죠? 안 더러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안 더러워도 복이 있는 사람들 되긴 되는데 대체로 안 더럽다. 이 더자를 강조하면 이 더럽다가 되죠. 그래서 이 성질이 안 더럽다 남자와 연애는 이런 사람하고 하고, 그죠? 결혼은 이런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게 세 종류인데, 가장 불쌍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랭킹 1위, 불쌍한 랭킹 1, 2, 3. 압니까? 불쌍한 랭킹. 뭐냐? 랭킹 1위가 뭐냐면 인간 무식한 거. 인간이 무식한 거는 학위하고 상관없어요. 박사 학위가 있어도 남을 용납할 줄 모르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은 인간이 무식한 사람. 이건 구제가 안 돼요. 자발적 구제, 둘 다 안 됩니다. 남도 구제 못 해주고 지 스스로도 구제가 안 돼요. 그래서 랭킹 1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이 무식하면 참 보면 복이 안 됐다고요. 근데 이 무식하다는 말은 뭐예요?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이 인간이 무식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불상 랭킹 2위는 뭐냐면 머시마 돈복 없는 거. 무슨 말하면 남자가 돈복이 모자라면 이건 뭐냐면 자기 고생이고 남 고생이고 주변 고생이고 막 동네 고성에 고향 땅에 저 상관없는 할아버지 삼촌까지도 가는 요새 어째 사느냐. 그래서 이거를 절대 남자는 우아하게 살려면 이거를 절대로 면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가시나 일복 많은 거예요. 이것도 불쌍해서 못 봐요. 아무리 부잣집에 시집을 가도 여자가 일복이 많으면요. 하여튼,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아침에 도시락 싸고 또 티 나가고 오만 거 다 해가 자기가 이게 요건 뭐냐 안 됐다가 아니고 불상 랭킹으로 그냥 참 보이 안 됐다 랭킹밖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람을 면한 사람은 대체로 다 무난하다 이거예요. 무난. 그러니까 여자가 돈벌이는 없어도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 편한 사람이에요. 돈벌이는 없어도. 그 다음에 남자가 뭐냐면 놀아도 대충 먹고 살 때거리라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단 불상 랭킹에서 빠진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이제 이건데 이거 진짜 구제 안 됩니다. 이건 인간무식도 예. 자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죠. 인간 무식이 물론 뭐 요 팔자에 꼭 그 대비를 할 수는 없는데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 그렇죠.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을. 술 개강에 병술 그렇게 임진개강에 상충까지 있으니까 내가 낸데 망하면 내 망하지 니 망하나. 그런 인간은 안 만날수록 이익이다. 안 마주쳐야 돼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성질 들어본 거는 두 종류쯤 돼요. 두 종류. 성질 들어본 거는 독한 놈이 있고 악한 놈이 있고 두 가지를 다 겸비해가지고 악독한 놈이 있거든요. 이 독한 거하고 악한 거 어찌 다르냐? 독한 거하고. 독한 거는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건 뭐냐? 타인의 희생도 불사한다. 대부분 다 막 이렇게 뒤섞인 사람 많은데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된다고 독한 놈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악독한 놈하고 살면 자기한테 자기도 이악 물고 살면서 남도 뭐냐면 좀 밟히는 걸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악독하게. 근데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성질은 더러워야 되는데 독해야 됩니다. 독점. 남자를 고를 때는 악한 놈 말고 독한 놈을 골라라. 그러면 평생이 독한 놈이 우리 편이면 억수로 편하다. 평생이 행복해요. 자, 그래서 팔자에 뭐가 재물을 이루는 것이나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들이 다 어떻다고 다 어떻다. 성질 더러운 구석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찰해 볼 것이 비경겁제를 통해서 투쟁성을 논리를 발견했으면 식상이란 뭐냐면 재를 생산하는 자연스러운 수단이라는 거죠. 재를 생산하는 자연스러운 수단. 봅시다. 별자에 신축, 병신, 신축, 무자 이렇게 있죠. 자, 이 경우에 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요? 관도 드러나 있고 편이 드러나 있는데 관이 어떻게 이렇게 쪼개져 되어 있고 땅바닥에 세력이 없죠. 그죠? 지지에 오행적으로 목이나 화가 있든지 주변에 천간적 보조가 전혀 없죠. 그래서 관인을 쓰기에 약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신이 자를 무리지어서 식상이 크게 강화되어 있고 식상이 뭘 보지 아니했다? 죄를 보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람은 조직사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조직사회에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죠? 그럼 식상이 죄를 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식상이 해자축, 신자진, 물이 지어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식상이 어떻게 세력이 있고, 내 몸도 가을에 태어나고 오행적 보조가 있어서 튼튼하다. 그런데 뭐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이 청하다. 죄를 보지 않으니라 청하다. 이런 사람이 진짜로 이제 이런 체질들이 좀 인수럽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 돈벌이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식상이 명랑하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식상이라는 그 자체가 체질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식상은 주로 사람을 기르고 양생케 한다는 거예요. 양생. 양생케 함으로 교육이나 의학이나 되겠죠. 그죠? 발차에. 자, 그 다음에 식상. 이 식상을 잘 관찰해야 직업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상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거는 뭐와 간섭되어 있다. 식상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편인과 무리를 지어 있죠. 그죠? 편인과 무리 지어 있으므로 그것이 기술학문, 전문성을 지닌 학문, 그 다음에 연에 있는, 천간에 있는, 정인하고 되는 글과 학문, 기술성을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고 해? 식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식상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 해? 교육이나 의학이나 자격 분야로서 결국 그 직업을 우상하게 될 것이다. 식상이 무엇의 간섭을 받고 있느냐를 잘 보라는 거죠. 식상이 간섭. 직업을 이제 관인 또는 식신제로서, 생제로서 보기 어려울 때 뭐만 관찰하면 되느냐면 다 모르겠으면 식신상관만 관찰하세요. 식신상관. 없으면 어쩝니까? 없으면 식상이 없으면 어디로 가라? 요 세 개로 줄어들죠. 그죠? 관찰하기 여기 하나 빠지니까. 그럼 대충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오겠죠. 요 네 가지가 막 뒤섞여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식상이 타협하고 있는 인자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직업 특성이 이게 뭐냐? 노래단 말이죠. 노래. 자, 이 노래는 무엇의 간섭,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팔자에서 이분 팔자에서 식상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기술학문이나 글과학문에 간섭되어 있는 식상이므로 자신의 재능은 글과 학문을 또는 자격을 통해 이룩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식상을 잘 관찰하라. 아주 분비물로, 그죠? 뭐 털이라든지, 털도 식상이거든요. 털도 식상. 그래서 똥산자리를 잘 보면 똥산자리가 지배하고 있는 곳, 똥산자리가 간섭받고 있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양식 또는 처해 있는 환경이 되려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봐봅시다. 여자 옆에 팔자에서 식상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경호, 신사. 자, 이건 상당히 그 극명한 어떤 샘플들을 모아놓은 거니까요. 잘 보세요. 자, 미월에 경금이 태어났다. 짝을 짓는 것은 관인데 관이 너무 무리를 지어 있어서 오히려 탁이다. 이렇게 짝 지어준다 하더라도 뭐예요? 오가 거듭 있어서 탁이 됐죠. 그죠? 탁이 되어 있는데 식상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자, 이 식상이 세력이 있다 없다. 정에 묶이고 사오미가 전부 다 뭐예요? 절지, 12운성으로 태지, 양지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임수가 자식이 나기는 나되 기르기 어렵다는 거죠. 기르기 어렵다.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모양이죠. 날아가 버려. 그래서
꼭 딱히 성별을 아들, 딸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자식이 나면 반드시 기르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자식은 어디로 고아원으로 보내면 또는 해외로 보내면 무엇을 시킬 수 있다고요? 이미 생명력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봐보세요. 땅바닥에 더워요, 추워요? 덥죠, 그죠? 6월 염천의 낮에 태어났죠. 근데 이 임수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예? 시원하게 해주는 물이잖아요. 굉장히 반갑겠죠. 근데 반가우니까 자기가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데 가까이 땡기면 땡길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자는 물을 메마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잃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식상이 무력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자식을 잃든지. 근데 꼭 보면 이렇게 천간에 드러나가지고 힘이 약한 거는 보면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그걸 딱 짚어줬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사님. 죽여라, 죽여. 요건 애절한 거단 말이에요. 땅바닥 숨어 있는 거는 뭐 저거 원래 인간 되겠나? 숨어 있었다 칩시다. 숨어 있는 형태가 뭐 예를 들어 진 속에 숨어 있었다. 진 속에 숨어 있는 거는 뭐예요? 주연급이 아니라 했죠, 그죠? 주연급이 아니니까 원래 나가지고도 저기 인간 되겠나? 이랬는데 주변 환경이 뭐예요? 진사옴이라는 인자가 수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잃어버리니까 이건 좀 가슴이 덜 아프다는 거죠. 이건 내 새끼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요건 뭐예요? 아까 요건 정확하게 내 새끼죠, 그죠? 내 새끼. 그러면서 드러나서 예쁘장한 모양을 하고 있죠, 그죠? 혼자서 다 조명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땅은 그걸 용납 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식상이 어떻게 되니까? 묶이니까 그게 되더라.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민, 계묘, 임술, 정미. 자, 팔자의 남자 팔자죠. 자, 식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식상. 자, 식신이 연, 월 이렇게 물이 지어 있죠, 그죠? 식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무엇과 타협하고 있다? 관과 타협을 하고 있죠, 이렇게. 관과 묶여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의 간섭하에 있는, 관의 간섭하에 있는 생활을 할 것인데, 식상을 통하여 재를 생하기에는 식상과 재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세력이 어떻게 해요? 내 몸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임수가 땅바닥에 좀 내가 세력이 있어야 오줌 누울 때 좀 힘이 있어야 내가 누울 수 있잖아요, 그죠? 양이 좀 차가 있어야 그 양을 채워주는 인수나 비급이 땅바닥에 내려있지 못하죠. 그래서 조직사회로 결국은 자기 사업을 가지 못하고 조직사회로 결국 들어가는데 그것이 갖는 속성이 뭐다고 해요? 식상과 관성이 어울리는 것은 재능과 조직성을 같이 가니까 기술직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사회에 간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조직사회에서 관은 있는데, 관은 득세례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인수가 약하니까 소년의 글 공부를 이루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조직사회에 들어갔을 때 감투의 발전이 더디다. 그러나 관이 득세를 해 있으므로 그 관은 작은 기업이다, 대기업이다. 그렇죠. 대기업이다. 그래서 식신상간이 가는 길을 보니까 그 사람 직업이 다 써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상에 가는 것도 한번 봐봅시다. 식상에 가는 것만 잘 보면, 똥산대만 잘 보면 뭐 직업 특성이라든지 재물을 이루는 방법이 거의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무인, 팔자에. 자, 요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여자죠. 여자하고, 자,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인호술이 재가 관을 무리지어서 관성이 득세가 있죠. 그 다음에 식상이 연에 떨어져 있고, 편인이 월하고 일하고 시하고 이렇게 놓여 있죠. 그죠? 관인이 상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상 어디에 연에 있는데, 식상이 뭐예요? 따뜻한 5월 염천의 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간에 뭡니까? 인수, 비겁이 모여서 식상이 반갑다, 안 반갑다? 반갑겠죠, 그죠? 그 식상을 따르는데 이 식상이 무엇과 타협되어 있어요? 관하고 애매하게 타협되어 있죠. 아까 해하고 오하고 했었죠. 정임의 작용이 있다 했죠, 그죠? 정임작용으로 결국 뭡니까? 이 사이에서 재물이 생산되죠, 그죠? 그래서 식상은 뭐예요? 필설, 재능. 자신의 재능을 펼쳐내는 창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의 간섭하에, 관의 간섭하에 있으므로 언론, 방송, 교육기관 또는 교직인데 뭐가 더 대세예요? 관성이 더 대세죠, 그죠? 관성. 관이 더 세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조직성이 더 강해지겠죠, 그죠? 조직성. 그래서 소년전공은 뭐라고 해요? 교육, 뒤에는 교육행정 쪽으로 결국은 방향을 바꾸더라 말이죠. 행정이라는 별, 정관성이 뭐예요? 행정이라는 별을 주도하는데 인수가 드러나고 편인이 옆에 드러나 있죠, 그죠? 요 글자를 써먹을 때쯤은 뭘 하겠다? 편제를 써먹는다는 것은 편제도 반갑죠, 그죠? 요놈도 반가운데 요놈도 반갑겠죠, 그죠? 그때는 뭘 하겠다? 사업성을 구하겠죠. 사업성을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큰 조직과 선을 잡은 납품, 대리점, 용역, 인허가, 매장 그런 형태의 사업을 구할 것이다. 그것은 또 무엇의 간섭하에 있으므로 인묘진이라는 목과 토의 조화 속에 있으므로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도 이루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뒤에 이제 편제는 뒤에 써먹는 거죠. 빨리 안 써먹고. 자, 식상이 아무튼 무엇에 간섭받으니까? 인수, 정관에 간섭받으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더라. 그것이 글과 학문이나 조직, 사회와 관련되어 있어서 관련된 형태로 필설과 재능을 발휘하더라. 식상이 간섭받는 것만 잘 보시라는 거죠. 식상이 간섭받는 것.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못 부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부르게 하면 못 부르게 하는 형태대로의 직업 구성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모, 신축, 계유, 임술, 여자, 발자. 식상이 있다 없다? 식상이 없죠, 그죠? 겨울에 물로 태어났다. 물이 뭐예요? 신금, 유금, 한기에 의해서 아주 차가운 모양의 신은 공망하여 있고, 그죠? 그래서 따뜻한 불기운이 반가운데 병이 이렇게 묶여 있고, 오는 뭡니까? 이 두 글자들에 의해서 세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뭐가 없다? 이것을 소통시키는 뭐가 없다고요? 목이, 식상이 없다. 그게 뭐예요? 자식이, 여자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창구인데 이 목을 따르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고 결국 뭐 편인대세죠, 그죠? 편인이 득세를 해가 있으니까 자격. 자격이 팔자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되죠. 이 자격의 속성은 이공학문이나 기술학문 속성을 갖는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예요? 목이 반가운데도 불구하고 목이 없으니까 자식이 드문 모양이다. 자식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그래서 장남한테 시집가면 어떻게 돼요? 뚜디 많습니다.
요새는 뭐 뚜디 맞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장남한테 시집가면 상당히 부담이 된다. 자식이 드물어서 문점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식을 얻기가 지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지금은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그 처자인연법에서 처자인연하는 법이 뒤에 나와요. 요 다음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다음에 84페이지에 나오죠. 84페이지 나오는데 처자인연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하고 남자는 뭡니까? 재, 그 다음에 여자는 관, 이렇게 이것이 무리를 잘 짓고 있느냐, 요놈이 서로 무리 짓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자인법은 뭐냐면 가정사거든요. 가정사. 자, 이게 가정사.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식상이 있었죠. 식상, 그죠? 식상이 뭐냐면 이게 직업군이에요. 사실은 관과 식상이 서로 조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 뭐냐? 식상을 기준하여 식신이나 상관을 기준해서 이놈이 무엇과 관 또는 인, 재와 소통되고 있느냐인데 주로 짝이 되는 거는 관과 인이겠죠. 그죠? 관과 인. 관과 인과 식상이 서로 잘 짝이 되느냐. 오형적으로 반대편이죠. 음양관계죠. 그죠? 그래서 요게 조화로운 사람은 어느 한쪽이 똑똑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이게 나라고 하는 건 일주로 이미 설정되는 거니까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 식상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요놈 짝을 지을 때 확실하게 요놈의 세력이 있든지 요 둘이가 확실하게 짝이 되든가 요놈이 조화롭게 있든지 하면 다 좋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직업사예요. 직업사. 여자는 자식인데 여자는 자식을 만들어주는 일이 식상은 뭐라 했습니까? 자식을 만드는 창구라 했죠. 자식을 만드는 창구. 관은 뭐예요? 서방님이잖아요. 그죠? 서방님. 그죠? 그럼 서방님과 자식이 짝이 조화롭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식 생산이 원만하고 남편 덕이 대체로 원만하게 간다는 거죠. 이게 남자에게는 주로 직업사, 여자에게는 자식.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소년 시절에 보는 것이 재와 인수의 조화예요. 재와 인수. 재는 누구예요? 육친적으로. 부죠. 부. 인은 뭐 재와 인수가 좋아하는데 이거는 인을 중심으로 놔도 좋고 재를 인수로 놔도 좋아요. 재를 앞에 놔도 되는데 이때 재와 인수가 어떻게 해요? 짝을 잘 짓느냐는 거예요. 짝을 잘 짓느냐. 이렇게 인이 재와 조화로우냐, 재와 인이 조화로우냐. 하나만 확실하게 똑똑하다면 대체로 인수가 잘 숨어 있는 형태. 이게 재가 똑똑하고 인수가 숨어 있어도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인수가 똑똑하고 재가 숨어 있어도 무난한데 대체로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단 말이죠. 이게 보면 신사를 배우면요 많이 비참해집니다. 여기 보면 원진이 들었죠. 기타 신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산에 보면요. 요놈은 격각, 요놈도 격각, 이런 식으로 많은 신사를 해서 재하고 인수하고 어떻게 해요? 자, 이 경우를 봅시다. 재하고 인수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긴 있죠. 근데 부모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좌표 논리로 볼 때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부와 모는 재와 인수는 뭐예요? 득세례가 있는데 재가 어떻게 돼요? 무력이죠. 무력. 이 해중 간목인데 이 해중 간목은 뭐예요? 소극적인 사회화 활동을 하는 부친이었다면 대체로 부모 관계가 원만했을 것이고 그 엄마는 반드시 뭐라고 해요? 사회적인 활동력이라든지 사회 활동이 있는 그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요 정도 같으면 좀 그래도 요 안에서 볼 때 무난한 거죠. 하나가 숨었는데 잘 숨었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 두 개 다 티 나와갖고 막 이러고 있거든. 막 이러고 있고 안 그러면 막 이러고 있고 그런 모양일 때 이 재와 인수의 조화라고 하는 어떤 그 요소를 관찰했을 때 이걸 뭐로 보느냐면 재와 인수가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서